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자,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 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칭찬을 하셨네요. 예. 이게 박지원의 노련한, 어쩌면 정말 나쁜 의도로만 보면 이간질이에요. 안철수가 국중주의 택해서 막 욕 먹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할 수 있게 됐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당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끗 치컷 세워줌으로써 안철수에게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어쩜 저렇게 격이 다를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남한과는 대화를 하려 하지는 않지만 김정은도 이러한 상황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계속 촉구하면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및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자,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 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칭찬을 하셨네요. 예. 사실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거의 그 낭떠러지 끝에 서로 낭떠러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21일 날 김정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23일 날 미국이 B-1B 전폭기를 동해에 있는 공해상으로 북한의 최단거리까지 역사 이래로 최단거리까지 접근을 했고요. 폭격 훈련을 비행 훈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북한에서는 김정은 그 성명의 뒤를 이어서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렸어요. 공식적인 그 행사였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가 관계된 이런 상황들이 23일 날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이런 그 일촉즉발의 사실은 국제 정치를 하시는 국제 정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한반도가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다른 분석도 가능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올해 2017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이전에는 북한의 그 최고 권력기관이 국방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장 누구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라는 직제를 없앱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면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거기도 상권분립이 있잖아. 네, 그럼요. 그 군사, 당, 행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그 개정되기 전에 북한 헌법의 제6장 국가기구를 보면 1절에는 최고인민회의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그 높은 기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이렇게 나온다. 2절에. 그 다음 기구고 이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었었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번 개헌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국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국무위원회라는 그 역할은 뭐냐 하면 행정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김정은을 얘기할 때는 김정은은 직책이 3개입니다. 김정은의 직책은 노동당 위원장,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아직은 주석은 못 된 거죠. 주석은 김일성밖에 없고요. 없고. 네, 없어요. 그 헌법에 못 박혀 있어요. 김일성은 최고 존엄. 북한의 태조. 맞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태조.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지조로 표현이 돼 있어요. 헌법에. 거기도 개헌하자고 하겠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세종인데 태종급 아닌가요?
태조는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이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역할이 이번에 그 성명서를 굉장히 강경한 성명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낸 게 아니고요.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부의 수장의 명의로 낸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는 김정일이 갖고 있던 선군 정치를 이제는 버린 거예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선군 정치 군대를 앞세워서 그 모든 국가 역량을 군대에다 몰아줬었잖아요. 김정일이. 그게 선군 정치인데 그것을 헌법에서 아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독재를 버렸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행정부의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건데 김정은이 그 발표했던 성명서의 강경한 내용만을 볼 게 아니라 김정은이 어떤 직책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지를 보면 김정은의 현재 스탠스 위치가 보인다는 예. 거죠. 제가 우리 명정님을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해왔던 것이 이제 오늘 해소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아니 조금 안타까운 게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북한 헌법이 개헌된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열람 불가가 돼 있어요. 아직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뭐 서칭. 근데 그 이전 헌법 어디로 신고해야 되죠? 1111. 1, 2, 3. 그 이전 헌법까지는 1, 2, 3은 다산 콘서트 따가 거기로 하시면 돼요. 그 이전 개정 전 헌법까지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자료를 줘요. 그렇겠죠. PDF 파일로 주는데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배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열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나가면 열람이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었어요. 주석이 김일성이 영구 결번인지 몰랐네. 영국 결번 맞아요. 영국이 온리원. 이게 재미로 볼 거는 아닌데 한번 제가 북한 헌법의 전문을 읽어드릴까요? 지금 안철수 깔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맞네. 태조 맞네. 네. 헌법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예. 그게 백두혈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백두혈통. 시조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를 비판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북한은 왕조 국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니까 왠지 아래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차라리 그냥 왕으로 하지 왜 네. 뭐 정은이 왕, 정일이 왕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거.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세뇌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왕조 국가임을 인정해 달라가 사실은 핵 보유국 인정해 달라보다 훨씬 더 뒤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품이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극찬이거든요.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게 박지원의 노련한 어쩌면 정말 나쁜 의도로만 보면 이간질이에요. 안철수가 국중주의 택해서 막 욕 먹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할 수 있게 됐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당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끗치컷 세워줌으로써 안철수에게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최근에 자유투표 했잖아요. 자유투표 합시다. 당대표로서. 네.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쉴드를 했어요. 스스로. 네. 예. 처음부터 자유투표에 맡기고 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표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밝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논리와 상관없이 국민은 우리 당이 몇 가지 중요한 고비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으면 몰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면 좌고우면하다. 마지막 순간에 또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아, 저하고 오면하는 것이 일관성이야. 차라리 계속 그렇게 하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철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는 게 좀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적폐청산이나 사법부 개혁이나 놓고 김명수 같이 확실하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김명수 같은 후보자 나오기 힘들어요. 네. 어떤 흠결도 없잖아요. 네. 흠결이라고 잡는 것 자체도 흠결도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마지막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뭐 이게 무슨 논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마음이 들고 흠결이 없다면 해주는 게 맞지.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당대표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비췄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끝까지 자유투표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김명수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뭐 그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반대 실드도 가능해요. 만약에 당론이라는 걸 정해서 찬성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반대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지만 김명수 후보자가 워낙에 좋음으로 당론으로 선택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실드가 이런 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찬반을 밝혔다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 논리는 방금 했던 논리랑 또 똑같이 네. 말씀드려보면 돼요. 당대표가 당론으로 투표하라고 그러는데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뭐 전자투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수기로 써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후보자건 무슨 후보자건 올라왔는데 너무 안 좋아. 부동산 투기에 병역비리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반대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인사투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 일반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찬반 여부를 묻잖아요. 일상적인 질문인 거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그 당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 따르는 게 아닌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의 충격적인 패배라고. 예. 김명수 인준해서 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본인 나름으로는 그 충격적인 패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가 그랬다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하나마나 한 소리죠. 이거 매일 아침이 되면 나는 배가 고플 것이 자명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 거지. 그러면은 누군가 의견을 물어보면은 안 알려주지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거죠. 뭐 사안 사안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예. 이 논리를 떠나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 번째는요.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 경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의견을 밝혔다면 이와 연관을 지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한 논리예요. 진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재척 사유라는 게 참. 웃긴다. 에이, 재축사인데 트럼프도 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인은. 부산고 출신 관련해서 우리가 160표로 이겼잖아요. 김명수. 예. 몸빨로 다 됐구나. 예. 우리가라는 표현을 160표로 이겼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저번에 분석할 때 푸나님이 160표 정도 그 예상하셨잖아요. 160표가 국민의당이 20에서 25석 정도를 투표하면 160석 정도 확보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몇 명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론하고 상관없이 야 부산고는 가야 돼 이 논리로 찬성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3 때 안철수는 중3이었어요. 겹치지도 않고 이렇게 치면은 앞으로 서울대 부산고는 안 되겠네요. 와튼도 그렇고. 아니 이거 와튼스쿨 동문이라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지입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창피해 진짜. 아니 이제는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네. 고등학교 동문은 외국 대학은 되고 아이고 찌질하기가 진짜 이거 아니 변명도 이렇게 변명을 할 네.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는 이과생의 한계를 봤어요. 이 세 가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이과 비하하시는 거예요? 네, 비하는 건 맞습니다. 아, 나 이과인데. 한 사람만 비하하겠어. 어떤 넓은 품도 없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논리의 내용들을 보면 문과 출신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논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아까 야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 밝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착각이라고. 자기가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다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네 그 큰 착각이네. 엄청 착각이죠. 반장급 착각이죠. 밝힌다고 해서 따라올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 스타일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치 오리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구상유치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회단체나 무슨 행정부에 있거나
법관 나가라 검사하다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좀 노련한 느낌이 나는데 안철수는 노련한 느낌이 없어. 정치적으로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품에 암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대중적 인기가 그나마 좀 있어서 뭐 대선 후보도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 보면 우리가 말투도 그렇지만 정말 어린애 같잖아요. 네. 그걸 구상 유치하다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그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안철수가 무슨 찬반 의견 밝힌다 그래서 와, 그 대표님이 찬성하셨다. 날아갑니까?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냥 웃어요. 비웃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어쩜 저렇게 격이 다를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남한과는 대화를 하려 하지는 않지만 김정은도 이러한 상황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계속 촉구하면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및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자,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 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칭찬을 하셨네요. 예. 사실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거의 그 낭떠러지 끝에 서로 낭떠러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거든. 북한의 그 최고 권력 기관이 국방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장 누구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라는 직제를 없앱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면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거기도 상권분립이 있잖아. 네, 그럼요. 그 군사, 당, 행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그 개정되기 전에 북한 헌법의 제6장 국가기구를 보면 1절에는 최고인민회의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그 높은 기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이렇게 나온다. 2절에. 그 다음 기구고 이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었었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번 개헌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21일 날 김정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23일 날 미국이 B-1B 전폭기를 동해에 있는 공해상으로 북한의 최단거리까지 역사 이래로 최단거리까지 접근을 했고요. 폭격 훈련을 비행 훈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북한에서는 김정은 그 성명의 뒤를 이어서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렸어요. 공식적인 그 행사였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가 관계된 이런 상황들이 23일 날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이런 그 일촉즉발의 사실은 국제 정치를 하시는 국제 정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한반도가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다른 분석도 가능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올해 2017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이전에는 국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국무위원회라는 그 역할은 뭐냐면 행정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김정은을 얘기할 때는 김정은은 직책이 3개입니다. 김정은의 직책은 노동당 위원장,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아직은 주석은 못 된 거죠. 주석은 김일성밖에 없고요. 없고. 예, 없어요. 그 헌법에 못 박혀 있어요. 김일성은 최고 존엄. 북한의 태조. 맞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태조.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지조로 표현이 돼 있어요. 헌법에. 거기도 개헌하자고 하겠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세종인데 태종급 아닌가요? 태조는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이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역할이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자,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
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칭찬을 하셨네요. 예. 이게 박지원의 노련한 어쩌면 정말 나쁜 의도로만 보면 이간질이에요. 안철수가 국중주의 택해서 막 욕 먹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할 수 있게 됐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당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끗 치컷 세워줌으로써 안철수에게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김정은도